이번 시간에 공부할 건 현대시 중에 김광섭의 저녁에 시를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자, 시 너무 어려워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작가의 의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거는 시라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우리가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 듣는 시가 노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저 노래를 듣고 감동받았어요. 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니면 노래 가사가 가슴에 와 닿았어요. 우선은 내용을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내용 파악. 내용 파악이 돼야지 그 다음에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형식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용을 파악한다의 또 다른 유의어는 주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주제 파악. 주제를 파악하는 건데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노래 듣듯이 시도 똑같이 내용을 파악하면 돼요. 물론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숨겨져 있는 작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찾기가 어렵겠지만 그냥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한번 이제 시를 들어가 볼 건데, 근데 주제를 파악하기 이전에 조금 단계가 있어요. 이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주제찾기에서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제목을 파악해야 돼요. 제목을 파악하자. 제목이 힌트를 주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화자를 찾아야 돼요. 화자 찾기. 화자를 찾자. 화자 찾기. 화자를 찾는 방법은 1인칭인 나를 찾으면 돼요. 1인칭인 나를 찾으면 되는데 이것도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표면적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극명하게 나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나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나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면에 숨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특정 대상을 놓고 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중심 소재를 찾아야 돼요. 중심 소재나 중심 대상을 찾아야 돼요. 주인공이 누군지 메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화자를 찾았으면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파악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자. 그리고 네 번째, 상황을 파악했으면 화자를 찾았죠?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화자가 느끼는 심리를 파악해야 돼요. 심리의 유의어는 화자의 마음이에요. 화자의 마음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화자가 느끼는 감정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요거를 파악하게 되면 주제 찾기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랑 우리가 연결시켜가지고 내용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시랑. 자, 저렇게 많은 중에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자, 화자인 나는 표면에 드러나는 나가 있어요. 나가 드러나요.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화자인 나는 밤하늘에 별을 보고 있어요. 밤하늘에 별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화자의 심리가 별은 밝음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 같고 나는 어둠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하고 별은 같은 시간에 공존하기가 조금 어려운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이별해야 되는 상황인가 봐요. 이별에 대한 상황이 나오고요.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라고 이야기해요. 너하고 나하고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대감이 있겠죠.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거고, 내가 너를 만나서 기분 좋은 것도 있겠지만 너하고 나하고 헤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태도는 너하고 나하고 헤어졌으니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재회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간절한 소망? 간절한 소망이라고 하면 더 좋겠네요. 간절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나는 별을 바라보면서 만남과 이별이 수없이 교차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게 무엇이고 이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은 다음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까지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물인 별을 통해서 이 별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 인간관계에 대한 본인 나름대로의 철학관, 가치관, 내면을 성찰해 보는 거예요. 내면을 성찰해 보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주제 파악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내용 파악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형식적인 측면으로 가야겠죠. 근데 형식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시를 배웠을 때 시에서 화자가 있냐, 그 다음에 표현상의 기법이 뭐냐,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들이 뭐냐, 뭐 다양한 시의 개념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자, 문제에서 대체로 힌트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랬을 때 이제 문제를 접근해 가지고 같이 가서 봐야겠는데 자, 첫 번째가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대조를 사용했냐. 자, 첫 번째 뭘 사용했냐? 대조를 사용했냐. 자, 대조를 사용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표현 기법에서 배웠을 거예요. 표현 기법에서 비유하기를 배웠을 거고, 비유하기, 그 다음에 변화주기를 배웠을 거고, 변화주기, 그 다음에 강조하기를 배웠을 거예요. 강조하기. 그런데 대조에 대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강조하기 안에 대조법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구의 방법을 통해서 대상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 대구법은 일정한 짜임새를 가지고 의미를 나열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패턴이라기보다는 조금 변화를 줘서 재미있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대구법을 사용했냐 하지 않았냐. 그 다음에 서리적 표현. 서리적 표현은 물음표로 끝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걸 질문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그리고 요거는 변화주기에 들어가는 서리법인 거죠. 서리법이 있냐 없냐. 그럼 물음표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사한 시구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냐.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정한 짜임새를 맞추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일정한 짜임새를 맞추었냐. 그러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제 대구법을 사용했냐 안 했냐 물어보는 거라 2번하고 4번은 같은 유의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대구법을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경쾌하고 발랄한 어조로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냐. 요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러면 대입시켜서 하나씩 의미관계를 보면 돼요. 자, 봅시다. 이번에 1번은 별은 밝음 속에서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서 사라진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밝음이 나오고 어둠이 나오죠. 밝음과 어둠이 나오고 있다. 대조. 그래서 1번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대구를 통하고 있다. 자,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다. 이런 것 같이 별은 밝음 속에서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서 사라져요. 라고 하면서 비슷한 문장의 구조. 어조가 서로 짝지어져 있죠. 문장 두 개가 짝지어져 있는 이 부분에서 대구법이 나왔어요. 그러면 2번하고 4번하고 이제 해결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뭐뭐 하랴 종결어미를 사용하고 있죠. 의문형 종결어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리적인 표현을 통해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 재회를 소망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유사한 시구를 반복해서 뭐 하고 있어? 오늘을 형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만나랴 요걸 통해서 서리법 물음표를 통해서 화자가 간절히 원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재회의 소망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가 되게 자연물을 통해서 인간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건데 이 시를 되게 밝고 발랄하고 경쾌한 어조로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생명력이라고 하는 거는 풀들이나 나무들이나 아니면
동물들이 쑥쑥 자라야 되는 내용인 건데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 별을 보면서 밝음에 사라질 수밖에 없고 어둠에서 내가 사라지는 이 상황에 대한 존재 의무를 생각하기 때문에 밝고 경쾌한 느낌으로 접근하고는 있지 않아서 답은 그냥 쉽게 대입시켜보면 5번이라는 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갈게요. 자, 이 시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깊이 있는 내면적인 성찰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생각을 했던 작품이래요. 자, 1연에서는 화자가 나가 저녁 밤하늘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과 만나 서로 교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연에서는 별의 모습과 인간의 운명이 대조적이다. 서로 너하고 나하고는 같은 시간대에 같은 공간에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대에 따라서 내 존재가 밝아짐과 사라짐이 다를 수밖에 없다. 요거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년에 가서는 별과 나가 정다운 사이임을 인식하고 이런 정다움이 존재하는 별 하나가 나가 어디서 언젠가는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보죠. 이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별과 나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수 밖에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번 문제를 볼까요? 자, 다음은 윗글을 이해하고 감상한 내용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기를 봅시다. 이 시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깊이 있는 내면적 선찰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에 도달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1원에서는 화자인 나가 저녁 밤하늘 어둠 속에 빛나는 별과 서로 만나 교감을 나누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하고 있다? 별 하나가 나를 쳐다보고 있고 그 별도 나를 쳐다보고 있대요. 서로 뭐 하고 있어? 이티랑 인간이 외계인이랑 인간이 손가락 마주대듯이 서로 교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연에서 별의 모습과 인간의 운명이 대조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면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서 사라진다라고 하는 대조적인 상황인 거 맞죠. 그 다음에 2연에서 디귿 별과 나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 지속될 수밖에 없음이 아니고 지속될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별은 밝음에서 사라지는 거고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는 거고 나는 어둠 속에서 사라지는 거니까 둘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갈 수 없다. 요거라 답은 3번이고 그 다음에 3년에서 별과 나가 정다운 사이이다. 정다운 사이예요. 그대로 3년에서 나오니까 얘도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희망하고 있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재회에 대한 소망을 하고 있으니까 5번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답은 3번이고요. 자, 3번으로 가서 A에서 E까지 함축적인 의미관계를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별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화자인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별과 나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대상. 그 대상이 뭐가 되겠어요? 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특별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얘도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시에서 밤이 깊을수록 화자와 대상이 만나는 시간이죠. 만날 수도 있고 이별할 수도 있는 시간이 요게 밤인 거예요. 밤이 깊었더니 별을 봤고 또 밤이 사라지니 밝음이 오니 별이 사라지게 되는 이 상황에서 밤은 화자와 대상이 만나기도 하고 이별하기도 하는 시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서는 밝음이라고 하는 건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답은 4번이에요. 그리고 5번에서 어둠이라고 하는 건 누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나는 어둠에서 사라지는 거니까 화자를 사라지게 만드는 배경이에요. 그래서 얘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답은 4번이에요.